8대 0 나오는 거. 8대 8대 0 0이네요. 나오겠네. 이게 상식인데 이거를 가슴 졸이다니 정말.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니 정말 기분 좋은 오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딱 듣는 순간에 속이 시원해지고 진짜 아름다운 판결문이었던 것 같고 정말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진짜 박살을 내니까 통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5년 4월 4일 11시에 뭐 했냐 다 기억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어쨌건 이제 그 파면은 됐고 이제 새로운 또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래 있었죠. 그 장순욱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 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 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고 했었는데 참 그 노래가 절실해지고 반가워지고 듣고 싶은 그런 날이 아닌가 합니다. 딱 탄핵되자마자 그 봉황기가 내려오더라고요. 내렸죠. 예. 용산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 되게 보면서 되게 약간 놀랬던 게 되자마자 바로 내려버리고 그다음에 군 부대에서 그 대통령 사진 다 떼고 경찰서도 떼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참 뭐랄까 이미 이제 대통령 고리 시대가 됐구나. 이제 완전히 없구나. 그러니까 이른바. 근데 아까 주문을 그러니까 국가가 시스템이 읽으면서 대단한 것 같아요. 시간을 딱 보잖아요. 네, 이 순간부터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11시 22분을 22분부터 딱 시호 시간을 딱 박잖아요. 네. 분까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진짜 아니에요. 최근 한 2주 동안 헌법재판소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그분들 다 그 사과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늦게 결정을 한 거는 좀 불만일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심하게 좀, 비판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늦게 한 건 듭니다. 좀 솔직히 너무 늦게 한 건 좀 야속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어떤 성향이나 하다못해 뭐 외모나 그런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떤 성향이고 뭐고 뭐 등등 얘기한 건 좀 보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진짜. 뭐 집 주소를 공개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정말 이제 개인정보. 그건 테러에 가까운 일이었고요. 예, 그건 그래서 협박이었고 일종의. 그러니까 실제 이번에 되게 문제는 그 문형배 재판관 집이었나 그 앞에가 시위도 하고 그런 식이었던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헌재 재판관들 압박한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정말 좀 앞으로도 반성해야 될 거 아닌가. 일단 판결이 난 다음에 수용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이고 그 전에 헌법 재판관들을 압박한다거나 판사를 압박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은 정말로 좀 단속이 됐어야 하고 오히려. 예, 그래서 오늘 판결문 읽은 것 중에 보면은 대법원장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수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고 뭐 자칫하면 사법권 독립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판결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거 보면서도 느꼈지만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되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견제의 마지막 단이 하나도 없던데요. 아니, 그거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 근데 만약 거기서 잘못할 경우는 그건 우리 정말로 그- 그냥 국민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용하느냐 수용하는 아니면은 거죠. 그냥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때려 진짜 뭐, 말고 뭐 시위하러 네. 나가시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상당히 이번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승복할 수 없다. 네네. 혹시 헌재가 기각을 한다면 저도 그럼 운동하실 것 나는 같다니까요. 오늘 광화문에 나가서 오늘부터 시위다라고 네. 시위 일일을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았을 텐데 네. 그 분들은 이제 이거는 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한번 그 헌재가 굉장히 특이한 결정을 했는데도 수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관습헌법에 관습헌법. 따라서 수도는 수도를 서울이다. 서울이고 최고였죠. 대통령실과 국회는 네. 서울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해괴한 판결을 경국 대전을 들어가지고 전국 대전까지 나왔었지. 경국 대전에서 관습헌법을 했었던 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요번처럼 밀리터리 쿠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거를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알지만 그냥 했지만 받아들이. 수용할 수 네. 있다고 해서 네. 수용한 거고 사실 헌재가 80년에 헌법에 통해서 88년인가 8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했던 모든 판결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개혁적이라는 건 그 사회가 지금 정체되고 있었던 문화적 지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를 걷어내서 사회가 빨리빨리 앞으로 진전할 수 있게 했었던 거고 그거는 대법원도 주요한 결정들을 많이 했죠.
그것도 역시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결과를 많이 냈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경쟁을 한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헌재가 예상과 다른 결정을 했던 게 이제 첫 번째가 관습헌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뭐 수용할 수 있다고 수용할 수 있는 그렇죠, 범위 안에 해야죠. 있다고 그렇죠. 생각했었던 네. 거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헌재가 탄핵안을 뭐 기각을 한다면 이거는 좀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고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했던 게 한 법안에 대한 위헌성이나 한 뭐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 뭐 그런 거라면 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케이. 하지만 이 헌법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는 그 민주공화국 질서를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은 그 범죄를 용인한다면은 그걸 참고 따르라는 거는 그거는 뭐 하해가 아니라 우주 같은 아량에서도 그거 못하죠. 저는 못해요. 저는 오늘도 전 한남도 가려고 그랬어요. 왜 이제 우리가 타도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하나, 부분들이 어찌 보자면 저는 이랬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비슷하게 역으로 그분들은 이제 탄핵 이 파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그 문대행이 네. 이 조목조목 의심할 만한 대목을 다 얘기해줬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요건을 못 맞췄어. 국무회의도 안 했고 국무회의를 하고 나서 부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했어. 전시도 아니야. 사변도 아니야. 사회적 질서가 극도로 혼란하지도 않아. 다 짚어서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요건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조목조목 짚어줬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많이 짚어줬어요. 짚어줬어요. 아주 예. 속이 시원하게 짚어줬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거 보면서 느꼈지만 중요한 건 헌재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승복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자면 헌재에서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저분들은 이제 그 반대하신 분들은 아마 졌다라고 생각할까 봐 걱정인 거예요.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지금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확인해줬고 이게 옳은- 이게 맞아. 네, 옳은 네. 것과 옳지 않은 것의 네.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옳은 것을 받아들일까 알려준 싶어서요. 거죠. 저는 그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시위가 더 격렬해질 거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중에 아주 격렬하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5%에서 10%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분들은 해상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야당이 좀 너무했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근데 그것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빠져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외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면 수용하는 율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나갈 걸로 보고 못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한테는 계속 설득하고 뭐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어쨌든 좋은 결정이 났으니 이때 우리는 이기고 넌 졌어 이런 분위기만 그거는 제발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이 상태에서 의견이 달랐을 뿐인 건데 어쨌든 객관적인 어떤 8명이 이런 판결을 내렸잖아. 그래서 서로 학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뭔가 될지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안 그러면 그 정말 죽일 듯이 하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탄핵을 찬성하셨던 분들도 반대하셨던 분들을 만나서 비아냥거린다든가 그건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는 헌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헌재가 정확하게 판단해 준 거라고 얘기하면서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재 결정에 반대해서 투쟁을 하기에는 나라의 운명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환율도 이제 조금 앞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겠지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이제 적응하고 정리해 나가야 돼요. 탄핵 찬성과 반대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더 논쟁을 한다는 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앞으로 20, 30대 또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누렸던 만큼 내지는 코리아 피크 치고 아웃됐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복구해 나가야만
이제 그러려면 미래 그분들도 세대에게 뭐 끌어들여야죠. 빚을 지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음. 노년층에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서로 힘을 합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지금 보면 자영업자 밑에서 마구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민생을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제발 뭐 이게- 유튜버들도 여기에다 다시 또 불태우려고 신나 뿌리고 이러지 막 않았으면 이러지 좋겠어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지 이제 네. 그 일단 판결이 났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왕당파는 왕이 사라지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어쨌든 너무 아까 얘기 나왔지만 또 너무 우리가 이겼다. 니들은 뭐 찌그러져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제는 얘기로 하고 근데 선거 국면 되니까요. 대선 다가오니까 또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선이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대방과 우호적으로 더 잘해 나가는 것보다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어차피 표를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성숙한 시민 의식이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정말 확인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누가 그런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2024년이 끝난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이고 12월 13월 14월 15월 가다가 이제야 그렇죠. 2024년이 끝난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25년이 했다고 마침내 네. 이제 온 것 온 같아요. 거죠. 네, 맞아. 저는 그리고 이제 봄도 왔고 이제 계엄의 좀- 겨울이 내란의 겨울이 끝나고 저는 진정 뭐 봄이 87년 헌법이 뭐 한계가 많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 헌법으로 벌써 3번의 탄핵을 정리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선출될 거고 치하에서 또 새로운 시대 시작될 거고 아무튼 앞으로 우리한테 좀 좋은 날이 오기를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울하고 우중충한 나날이 끝나기를 바라봅니다.